예, 안녕하세요. KG몰류그룹 정초영 가맹거래사입니다. 이번에는 포장이사 창업하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포장이사 사업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영향이 비교적 적고 연간 안정적인 이사 수요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업종입니다. 이 포장이사는 사람이 하는 작업인지라 포장이나 운반, 정리 등 이사 그 작업 능력 외에 작업 팀원에 대한 관리나 고객 응대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포장이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에 의한 포장이사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해야 될 고객의 요구에 응하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유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어떤 돈을 받고 화물 운송, 이사 화물을 날려다 주는 그런 계약을 중간에서 중개 또는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화물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자는 자기 차가 없습니다. 주선 사업은 중개, 대리 이런 역할이 주기 때문에 본인의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운송 사업자의 그 차를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화물의 경우에는 포장이라든가 보관 등 부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간단히 다시 요약을 하면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운송 사업자와 이제 고객 중간에서 그 계약을 운송 계약을 중개해 주거나 연결해 주거나 또는 대신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 또는 다른 그 운송 사업자의 어떤 차를 빌리거나 용차를 해서 주선 사업자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 운송을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물 운송 그 주선 사업자는 반드시 자기 명의로만 해야지 그 허가증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내 허가증을 가지고 주선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주선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사무실 확보가 필요한데 그 영업에 필요한 그 사무실 확보가 필요한데 뭐 특히 뭐 면적이 뭐 제한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또 관리 사무소라든지 기타 부대 시설이 설치한 어떤 노상 또 노예 주차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런 주차장의 어떤 사용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사무실을 확보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사무실 확보를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그 이사 화물을 운송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이사 화물이 파손되거나 못 쓰게 됐을 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법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이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포장이사에 있어서 포장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보상은 포함하지 않고 이동 중에 그 차를 가지고 이동 중에 어떤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파손 뭐 이런 것들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장이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선사업 허가증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 주선사업 허가증은 우리 저 국가에서 새롭게 이제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당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규 발급은 하지 않고요. 기존 그 허가자로부터 양도 양수만 가능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양수하는데 약 4,500만 원 전후의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수 비용을 그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양수 받은 다음에는 새롭게 관할 관청에 신고해서 허가자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주선사업 허가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그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또 법인 등기부 등본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주선사업 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주선사업자가 자기가 직접 운송사업자의 어떤 차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직접 운송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기가 직접 자기 소유의 어떤 차량을 화물차를 소유하고 포장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선사업 허가증 이외에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한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자기 차를 직접 소유하고 포장이사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고, 그렇지 않고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뭐 추가로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운송 주선사업자들이 운송사업 허가증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나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은 이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치르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뭐 자세한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 그처럼 이 사람을 운송 주선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이사를 창업하게 되면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보통 포장이사는 5톤 차량 한 대당 한 4명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 3명, 여자 1명으로 보통 구성이 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주방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같은 경우는 월급을 주는 뭐 고정 인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당으로 주는 고정 인력으로 할 것인지 또는 매일매일 인력 업체로부터 수급받아서 그냥 비고정적인 일당제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 일용직 같은 경우도 뭐 요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죠. 뭐 고정 인력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포장이사 인력을 운영할 때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퇴직금 뭐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뭐 법적으로 노무적으로 또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화물 자동차가 필요하고요.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하려면은 운송사업 허가증을 또 가져야 되고, 다른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용차해서 뭐 쓸 수도 있고요. 특히 포장이사 하면서 고객의 이사함을 운송할 때는 영업용 화물 자동차만 사용이 가능하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포장이사 사업자가 뭐 포장 자재를 운반하는 용도로만 쓴다든지 아니면은 직원들의 어떤 이사 작업 현장으로 오고 가는 그런 용도로만 써야지, 이사 화물을 적재해서 운반하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이런 부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 자재로는 포장용 박스라든지 뭐 주방용품을 그 또 담는 그 바구니, 그 다음에 장롱이라든지 뭐 냉장고, 전자제품을 또 이 싸는 뭐 커버류 이런 포장 자재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말씀을 드렸는데,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으로는 운송 중에 발생한 어떤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집 안에서 포장하다가 어떤 파손했다든지 정리하다가 파손했다든지 또는 이렇게 운반하다가 어떤 집 내에서 이렇게 운반하다가 떨어뜨린다든지 등등 발생한 이런 파손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개발이 돼서 일부 업체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들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뭐 주선협회에서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의 어떤 특약 사항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영업배상 책임보험 안에 아예 적재물 배상 그 책임보험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보험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그 포장이라든가 정리 중에 발생한 그런 고객의 이사 화물에 대한 보상까지도 해준다면은 훨씬 그 선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단순한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만이 아니라 그 추가적으로 영업 배상 책임 보험까지도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이사 사업을 진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고객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부동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기타 명함을 뭐 전단지 작업을 한다든지 등등 방법으로 홍보, 광고,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창출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어떤 플랫폼 업체들이 일정 오더를 광고비를 받고 일정 오더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객이 문의 전화가 오면 문의 전화 온 고객을 연결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건당 뭐 몇만 원씩 받는 그런 형태의 오더 공급 플랫폼 이용형 이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제 프랜차이즈 포장이사 업체가 뭐 KG 물류그룹이라든지 또 아주 극소수의 업체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국적인 그 홍보 마케팅은 이제 그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본사에서 이미지 광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이제 전화 문의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해당 가맹점에 그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그 광고라든지 그 브랜드 이미지 또는 브랜드의 명성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직접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맹 한 그런 그 업체에게 고객 그 이사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형은 어떤 서비스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서비스 품질을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이고 좀 그 통일된 그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사업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노무 부분이라든지 법무 부분, 세무 부분, 기타 서비스, 어떤 고객 관리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학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교육, 품질 점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사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좀 있습니다. 기타 혼합형은 예를 들어서 뭐 독자적인 오더 창출 그 노력도 하고, 어떤 플랫폼 업체 로부터 광고비를 지급하고 오더 공급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했으면서도 또 본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또 노력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겹친 그런 혼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포장이사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관리 부분이라든지 뭐 카드 결제를 할 것이냐,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포장이사 요금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부가세를 어떻게 고객과 견적이나 계약할 때 처리할 것인지, 이사를 하다 보면 요즘 사다리 차를 부르는 게 뭐 일상사죠. 본인이 직접 사다리 차를 보유하고 포장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국적으로 그 사다리 업체가 가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사할 때마다 그 사다리 업체를 뭐 고정적 또는 비고정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 사업에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고객 응대동 품질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견적이라든가 이사 작업이라든가 작업 끝나고 나서 AS 처리라든가 이런 전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이 고객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차량이나 포장 자재 등 이런 그 청결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역량이 또 중요한데요. 포장하는 방법, 운반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 AS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처리해 줘야 될 것인지, 물품별로 포장이나 운반, 정리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나 노하우 숙지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비스나 작업 역량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 팀원들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그 팀원들을 어떻게 잘 교육을 하고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가진 포장이사 사업자가 갖춰야 될 어떤 자격 요건, 또 사업을 하면서 갖춰야 될,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세무, 법무, 노무, 마인드, 고객과의 서비스, 충성 고객, 또 팀워크 관리 등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 사업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우리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날렸던 것처럼 뭐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아무나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얼마만큼 고객이 만족스럽고 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성 고객을 만드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아무나 또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히 어떤 작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법적인,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인드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 포괄해서 가지셔야 포장이사 사업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